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로버트 말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말에 특검과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인 측이 회합을 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인 조사 요구는 없지만은 화이트하우스 측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 특검의 현직 대통령 조사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팀은 매우 걱정이 큽니다. 그가 평소에 과장법을 잘 쓰고 또 사실 무근의 주장을 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이런 사태를 이미 예견하고 특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누차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나는 숨길 게 전혀 없다라고 최근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당연히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직접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러시아 수사가 곧 끝날 것이다, 종결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특검의 전략일 수도 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 직접 신문 조사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신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연 특검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별검사의 트럼프 대통령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화이트하우스 측의 고민은 큽니다. 우선 어떤 형식으로 조사에 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질문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사전에 질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증인은 세울 수 있는가, 변호인 입회는 가능한가, 이런 수많은 질문과 준비가 따르기에 마련입니다. 지금 법률 전문가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문 사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신문의 형식입니다. 첫째 방법은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찰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조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grand jury, 대배심으로 가서 배심원의 질문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특검과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사들이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은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직접 신문 형식의 얼굴을 맞대고 하는 질문 답변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측은 서면 질의응답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검찰관과 마주 앉아서 조사를 받는 장면 그 자체, 이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로버트 멀러가 직접 트럼프를 조사한다고 한다면 그 그림이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멀러는 FBI 국장을 역임했고 연방검사 출신이고 신문에 아주 능한 검사였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장법을 많이 쓰고 소위 베이스리스,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을 자주 하고, 그래서 자칫 이 조사가 이제 선서를 하고 하는 신문이니까 여기서 말 실수를 하면은 가차없이 위증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인 측이 직접 신문을 거부하고 또 질문의 범위에 대한 합의도 없을 경우에는 특검은 grand jury로 가게 됩니다. 대배심으로 가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환이 되면은 대배심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배심의 질문에는 변호사의 입회가 배제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트럼프가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빌 클린턴이 그랜드 주리에 가서 조사를 할 당시에 클린턴 자신도 변호사 출신이지만은 여기서 말 실수를 해서 위증으로 탄핵 중반전까지 갔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 직접 조사로 이 러시아 조사가 종결이 곧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이 사건은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끝날 것이다, 종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숨길 게 전혀 없다, 러시아와 거래 없었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변호인 측에서는 전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 대신에 빨리 종결을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말러 측의 조사 과정을 면밀히 관측하면서 이 직접 조사가 작전일 수도 있다,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선거 승리를 위해서 트럼프 측이 야합했다 하면은 러시아 측의 조사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까지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러 특검이 노리는 것은 사법방해, obstruction of justice가 아닌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그의 안보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에 대한 조사 종결을 FBI에게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난 5월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트럼프로부터 파면을 당했는데 그 시기가 그가 의회에서 증언을 당시에 러시아 수사에 대한 증거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코미에게 충성맹세를 요구했을까? 또 러시아 수사 종결에 대한 영향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행사했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바로 사법방해죄의 성립의 여부가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화이트하우스 측근의 말을 인용한 언론들이 아마 수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에서는 항상 정보 수집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태도를 견지해 왔었습니다. 과거 현직 대통령들의 조사 과정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빌 클린턴 1998년도 오디오 비디오를 통해서 3명의 검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4시간 동안이나 질문이 계속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서 마니카 루인스키와 성적 관계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다가 위증으로 아주 매우 혼이 났었습니다. 그때 특검이 클린턴의 직접 조사 거부에 따라서 대배심의 소환권을 얻어냈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대배심의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CIA의 비밀 요원의 가족, 그 신원을 노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의 특검이 부시 대통령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신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란 컨트라 무기 밀매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서면 조사를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이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 직접 조사는 몇 주 안에 가능할 것으로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치가 서로 다릅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서, 특검 측에서는 더 신중한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형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어디까지가 조사의 제한 구역인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은 트럼프가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의문입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여러 민사 소송에 얽혀서 여러 번 조사를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그가 질문을 잘 처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고 신문자의 질이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월 9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결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남북 고위급 대화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결집할 수 있었던 압박의 직접적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윌허드 하원 의원과 민주당 피트 아길라 하원 의원이 어제 다카 구제 법안을 내놨습니다. 두 의원은 오는 19일에 연방예산 지출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 수주일 동안 상호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구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미입국해 미국인으로 성장한 청년들에 대한 구제에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구제 법안을 유지하려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 정책 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장벽 건설 예산안 처리를 다카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예산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현재 대통령 조사와 관련된 조건들을 뮬러 특검팀과 조율 중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팀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북한이 가상화폐를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언론은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켜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전송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에일리언 볼트는 구글의 자회사인 바이러스 토탈이 수집한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모네로를 채굴하도록 지시하는 악성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새 헤드 코치로 39살 맷 네기를 영입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캔사스시티 쉬프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역임했습니다. 베어스의 16대 코치가 될 그는 8살 때부터 풋볼을 시작해 델라웨어 대학의 쿼터백 등으로 활약해왔습니다. 베어스는 오늘 오후 그의 헤드 코치 영입을 공식 발표합니다. 게리 메가티 전 시카고 경찰국장이 시장 출마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출마 가능성 조사를 해온 그는 오는 2월 11일 본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리시 어메리칸 센터에서 열릴 모금 행사의 입장권 가격은 1인당 $100에서 $5,000입니다. 시카고 토속기업인 월그린이 새 세법에 따라 $2억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고 세금 보고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그린은 절약분에 대한 사원 보너스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세금 개혁 이후 120여 개의 기업들이 약 100만 명의 사원들에게 보너스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월그린은 작년에 $41억 수익을 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1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짙은 안개와 함께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47도. 목요일도 비 소식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50도대까지 오르겠으며 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24도입니다. 금요일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27도, 밤 최저 17도입니다.